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상가 임대료를 강제로 인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거드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벌떼처럼 임대료 멈춤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떼처럼. 야, 임대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요 발의 현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 이성만 의원, 윤준병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까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임대료 그리고 이게 상가 주인과 상가 임대자 이 두 사람의 또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강제적으로 상가 임대를 강제적으로 인하한다는 자체가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킵니다. 시장을. 이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가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하겠어요. 조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생계형 임대 생활자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 이거는 모르는가요? 평생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요. 집 한 채 마련해서 좀 열심히 살은 사람들은요. 그 집을 담보로 상가 하나를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요. 그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말입니다. 대출금도 내고 이자도 낸단 말입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면 대출금을 갚는 것도 쉽지 않고 이자 내기도 쉽지 않고 생활비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 어렵죠? 자영업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제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요. 이미 월세를 6개월 연장 안 내도 6개월 이상 쫓아내지 못한다든가 이미 어느 정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 인하라는 게 만약에 오게 되면요.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임대차 입법을 도입을 하면서 결국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조장한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지금 임대 전세 시장에 대란을 몰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을 굉장히 혼란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대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법까지 통과가 되면 당연히 난리가 나죠. 만약에 이럴 때는 그러면 임대인의 대출이자는 멈춤이 되나요? 세금은 멈춤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이제는 이제 상가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상가 주인이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산가라면 뭐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대생활자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상가 주인도 망해요. 상가 주인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금도. 이자도 못 갚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노후생활자, 노후 임대생활자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또 이미 이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죠?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건강보험료가. 여러분, 상가 지금 보통 사면 한 80% 대출 받아서 20%만 내고 사거든요. 상가. 원리금 안 내잖아요. 이자 안 내잖아요. 3개월만 이자 납부 안 돼도요, 바로 담보로 잡은 물건 경매로 넘깁니다. 임대인 어려움, 은행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야말로 막 넘겨버려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 세입자가 어려워요. 자영업자 세입자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세입자 맞아요. 그런데 임대생활자 중심의 그 상가 주인은요, 그때 망해요. 이게 양쪽이 다 어려운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희생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장에 그야말로 왜곡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서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제로 인하했잖아요. 똑같은 현상 생깁니다. 공급 안 합니다. 당연히 가게들 가격 떨어질 거고요.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는다니까요. 공급하게 안 되면요,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은 그만큼 일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기는 더 떨어질 거예요. 경기는. 여러분, 이게 상가 임대료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보세요. 전국에 보면 소규모 상가 분기별 임대료입니다. 보면 3분기에 이게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19,800원입니다. 19,800원. 제곱미터당 뚝 떨어졌어요. 24,400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19,800원으로. 330제곱미터니까 굉장히 작은 소규모 상가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 상가 가지고 있다가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실률 보세요. 공실률 3분기에 보면 12.4%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실률뿐만이 아닙니다. 투자 수익률도 장난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 좋다고 하는 테헤란로, 강남대로, 동대문, 명동 보세요. 투자 수익률이 1.71%밖에 안 돼요. 1.71%. 테헤란로가. 강남대로도 1.24밖에 안 됩니다. 동대문도 1.22밖에 안 되고요. 명동은 1.04예요. 아마 명동은 이거보다 지금 4분기 가면 더 떨어질 거란 예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자영업자를 해봤잖아요. 제가 직접 자영업을 해봤습니다. 오미래 소고기 국밥집을 하면서 저도 상가 월세 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냈어요. 418만 원까지 냈으니까 말입니다. 418만 원까지. 10평밖에 안 됩니다. 매장은. 실제 주방까지 합치면 17평이었고요. 전체 분양 면적은 34평이었습니다. 그 가격 10억이었거든요. 그분들 2억인가 내고 나머지 대출받아서 8억 이상 대출받아서 그 상가 사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이제 퇴직해서 그 상가 임대료 갖고 살겠다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원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야말로 생돈 나 관리비까지 내야 돼요. 관리비까지. 이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산가로 취급을 해서 정부가 정책을 편다면 그건 그야말로 또 하나의 계층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자영업자도 어렵고 상가 주인도 어렵고 그러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착한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착한 임대인도. 위기 상황이니까 서로가
임대료를 밀어주는 거 이건 법으로 좀 할 수 있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강제로 이걸 조정하겠다? 글쎄요. 어떻게 조절할까요? 예, 어떻게 조절할까요? 지금 명동도 유령상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령상가가 많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무작정적인 포퓰리즘식의 정책, 도대체 이런 정책을 제어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재정당국, 경제 원탑이라는 사령탑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경제에 어떤 왜곡이 일어나든 말든 경제는 정부가 하는 게 경제거든요. 입법부는요, 법을 만드는 데가 입법부예요. 그게 만약에 경제 원리에 시장 경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재정경제부는 그야말로 석고대죄가 아니라 악을 써서라도 말려야 됩니다. 악을 써서라도. 그래야지 국민 경제가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예스맨만 된다면 우리 경제는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면 너도 자영업자를 해봤는데 이 위기에는 쉽게 말하면 월세를 적게 내거나 덜 내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런 마음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월세를 내고 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물을 가지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게 나보다는 좀 낫겠죠. 나보다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상가가 대출금에 끼고 그야말로 억지로 80% 이상 대출금을 끼고 산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상가 임대 생활자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영업을 해본 제 입장에서 제가 주인하고 싸운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게 지금 정부라고 전 보거든요. 제가 생각해서는 결국은 또 갈라치기, 또 편싸움하게 만든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입법을 통해서 편싸움하게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내년 보궐선거에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모르겠어요. 임대생활자들 전세 대란으로 서울에서 쫓겨나서 전세 난민이 됐다는 사실, 상가도 지금 그 짝이 안 날까. 상가야 지금 당장 상가가 공급 과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게다가 뭐 자영업자 지금 폭망을 했으니까 그럴 일까지야 없겠지만 시장 경제가 이렇게 또 무너진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또 이게 위기를 얼마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저런 모든 검증이 있고 나서 그래도 경제를 담당한 부서가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냥 그날로 법이 발의되고, 이게 뭐 우리나라가 전제 군주 시대입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이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